안녕하세요. D급 감성으로 이슈를 알아보는 D클래스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이슈는 바로 유명 유튜버였던 성명준 씨에 대한 최근 1년의 이슈들을 총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성명준 씨는 인천 지역 조폭 출신으로 과거 3년간 수감 생활을 한 이력이 있고 인천 대장이라는 애칭까지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 방송도 잘 되고 사업도 시작하여 개과천선한 자수성가 사업가, 다정한 가장, 예의 바른 청년의 이미지로 무려 5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본론에 앞서 저도 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평생 앉아보지도 못할 많은 고급 차량들을 재밌게 리뷰하는 성명준 씨의 구독자 중 한 명이었죠. 그래서인지 이번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사람 중 한 명이고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까지야 바라지도 않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의 영역을 구축하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은 부럽고 닮고 싶기도 했었어요. 안타깝게도 20년 9월 26일자로 구속되어 최종적으로 실형 1년 3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럼 이번 사건과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한창 방송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던 19년 10월에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라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1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성명준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드림코라는 유흥주점 사업이 잘 되자 본인이 2호점을 내기 위해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오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창 성명준 씨가 새로운 가게 자리를 계약하고 인테리어 시설까지 완료가 돼가던 시점에 우연히 지인 결혼식에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A씨를 만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성명준 씨는 사업과 가게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고 그 후로 지인 A씨는 B씨와 동업으로 해당 가게를 인수하여 본인들이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성명준 씨에게 전달하게 되고 결국 드림코 2호점을 A씨와 B씨가 함께 운영하기로 성명준 씨와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드림코 2호점의 운영을 하기로 성명준 씨와 계약한 A씨와 B씨를 피해자라고 칭하겠습니다. 계약 당시 성명준 씨는 피해자분들에게 해당 가게 권리금 1억 2천을 주고 계약을 했다라고 구두상으로 전달했고 사실관계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권리금 1억 2천과 임대보증금 조 또 공사비 조로 총 3억 원의 계약이 이루어졌던 거였죠. 근데 피해자분들이 알아본 결과 해당 가게는 당시에 3개월간 공실 상태였으며 바닥 권리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보통 바닥 권리는 공실인 경우엔 존재하지 않죠. 결과적으로 성명준 씨는 해당 가게를 권리금 750만 원에 최초로 임대를 받고 피해자분들께 공사비와 권리금조로 총 2억 원을 받은 겁니다. 이런. 정리하자면 성명준은 해당 가게 계약 시 권리금 1억 2천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분들께 그 돈을 받았지만 확인 결과 에어컨 부대 비용을 포함한 시설 권리금이 750만 원이었으며 해당 매장은 3개월간 공실이었고요. 상가가 보통 3개월 공실이면 주변 상권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즉 성명준 씨가 피해자에게 말해온 영업 권리금 1억 2천만 원은 절대 형성될 수 없다는 거죠. 피해자의 항의 과정에서 성명준 씨는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본사 차원에서 지원이 당연한 재료, 소스, 유니폼 등의 지원을 중단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협박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명준 씨가 2호점 운영을 위해 진행하고 있던 인테리어마저도 하자 및 중고시설이 다수 있다고 하는 상황으로 인테리어 공사 비용 산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재판에서도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9년 10월 16일 1심에서 협박 및 사기죄로 유죄를 인정받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만 해당 재판에서 성명준 씨는 판사에게 자신의 행동이 잘못인지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시간을 주면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판사도 성명준 씨의 재력이나 당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바로 법정 구속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2심 때까지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는 역시인지라 바로 본인의 유튜브에 억울하다는 영상과 함께 본인은 유죄 확정이 아니며 피해자들을 허위 매물 중고차를 팔던 사람들로 가십거리를 만들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또한 SNS상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겁을 주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판사가 준 합의의 기회를 먼 산으로 날려버리고 자존심을 세우며 2심에서도 무죄라고 주장했던 성명준 씨는 20년 9월 26일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인 1년 3월에 유죄가 확정되며 재판이 끝난과 동시에 인천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구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일반인의 한 사람으로서 쭉 지켜본 결과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로 개과천선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성명준 씨가 조금은 안타까웠고 1심이 끝나고 피해자분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그 자랑했던 돈으로 해결해버렸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되었죠. 물론 본인도 그간 쌓아온 이미지와 자존심 때문에 또는 정말 부당하다고 느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지만 구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징역을 다 살고 나오신 후에도 분명 1억 2천만 원의 권리금에 대한 사건은 민사재판까지 가서 피해자분들은 금전적인 손해를 상쇄하고자 하실 터이니 정말 길고 긴 싸움이 계속될 듯합니다. 제가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했겠죠. 1억 2천이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말. 오늘의 결론. 개과천선하려면 인과응보부터 해결하자.